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축구리그에서 최악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와의 2020-21 시즌 프랑스 리그1 2라운드였는데 시종일관 양팀의 신경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정팀 마르세유가 전반 31분 선제골을 넣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양팀 합쳐 모두 17장의 경고가 주어지며 눈뜨고는 보기 힘든 거친 경기였는데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선수들이 뒤엉켜 주먹과 발기질을 주고받으며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 브라질 출신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도 마르세유 알바로 곤잘레스의 뒤통수를 가격해 퇴장당했습니다. 이후 양팀 선수 합쳐 5명이 퇴장당하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이마르는 경기 후 곤잘레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유일하게 후회가 남는 것은 곤잘레스 얼굴을 한 대 때리지 못한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네이마르는 곤잘레스가 자신에게 원숭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네이마르의 편을 들며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서 상대의 말을 알아내는 독순수를 이용해 곤잘레스의 원숭이 발언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논란이 일자 프랑스 징계위원회는 독순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종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마르가 상대팀 일본인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에게 오히려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가 사카이 히로키를 향해 똥같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방송 엘 파르티다소 데코페는 20일 마르세유 구단이 입증할 영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팬들은 네이마르를 향해서 거침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열받은 중국 팬들은 네이마르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네이마르 마음에 일본 사람은 중국 사람인가? 자신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정작 아시아 사람을 인종차별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일본인은 더욱 화를 내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일본 네티즌들의 침묵을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오랫동안 유럽 무대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들은 수없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해왔고 이는 거친 그라운드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이 옆나라 영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이 무려 4골을 몰아넣는 맹활약을 한 것입니다. 이날 활약으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라 손꼽히는 EPL 파워랭킹 1위에 올라서고 영국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팀 동료 해리 케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25일 열린 유로파 리그에서도 1골 2도움을 올리며 최고의 실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분노했던 중국 팬들은 유럽 축구에서도 최고로 우뚝 선 손흥민을 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때 스페인에서 뛰는 중국의 축구 스타 우레이를 손흥민과 비교하곤 했지만 이제 손흥민과 우레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그가 만약 중국인이었으면 이라면서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팬들도 손흥민의 플레이에 흥분하며 손의 파워와 스피드는 아시아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 소니는 정말 월클이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4골인가? 이건 한국인이라도 30년 정도는 뛰어넘을 선수가 안 나타날걸. 역시 손흥민에게 일본 대표가 되어달라고 하자. 중국과 일본은 자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최근에는 인종차별 발언까지 듣는 등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에 마치 자국의 선수가 활약한 듯 같은 아시아 선수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도 그동안 수없이 인종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지난 아스널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에 대해 아스날 팬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중계 중 DVD 나간다라며 버젓이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오고 토트넘의 공식 SNS에서는 눈은 어디에? 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마존에서 방영한 토트넘 다큐멘터리에 인종차별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동료 선수 요리스와 언쟁하는 장면에서 요리스의 발언은 모두 자막 처리했지만 손흥민의 발언은 그냥 소리침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인종차별이라고 분노하며 아마존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14일 공개한 본편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발언이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끝없는 인종차별적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유럽에서 최고의 실력 외에도 인성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담당한 한 기자는 손흥민에 대해서 자신이 40년간 축구 담당 기자를 맡아왔지만 손흥민이 가장 품성이 좋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손흥민 주변 인물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일부 교만하고 이기적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선수와는 전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을 일면에 내세우며 실력보다는 인성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달리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에 투자하고 결혼까지도 은퇴 뒤로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부모에 대한 효심을 칭찬하며 이 때문에 개인 성적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6일 손흥민은 프리시즌 와퍼드와의 친선전에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골대가 아닌 우리 편 골대로 100m를 역주행해 골대에 들어가는 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승점도 없는 친선전, 최후의 순간까지 스프린트하는 저 선수를 보라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지난 7월 뉴캐슬전에서 골을 넣은 후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기뻐하기보다는 당시 동생이 숨지며 충격에 빠진 동료 오리에를 위로하는 장면을 보여줘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본 매체 넘버앱의 이가 유이치 기자는 손흥민과 인터뷰를 시간 때문에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손흥민이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은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손흥민의 예의 있고 배려 있는 모습이 크게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뉴스포터 신화는 경기가 끝난 후 한 꼬마 팬이 나는 당신의 경기를 40번째 보고 있다. 내가 당신의 유니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이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보고 그 꼬마 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손흥민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 기브미 스포트는 지난해 EPL 최종전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가 동료 아이들과 친절하게 놀아주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게 바로 손흥민이 가장 사랑받는 축구 선수 중 하나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두고 경기장 위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밖에서는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을 두고 한국인들은 지도와 가르침에 열려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같은데 매우 겸손하며 배우길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놀라운 실력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성실함과 뛰어난 인성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들이 받는 인종차별을 뛰어넘어 그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인성으로 이제는 존경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받았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잘하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대처하는 자세는 경기장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발언처럼 그라운드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은 당연히 취소했어야 하는 도쿄올림픽을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결국 원자폭탄 정도가 될 때까지 폭탄을 더 키워나가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50조 원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최하고 국가의 명예를 높였다 라는 정신승리를 여론전으로 밀어붙이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내가 다 잘해서 성공했다 라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꼬였습니다. 시네마 현 지사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폭탄으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폭탄은 그동안 잘나가던 코이케에게 큰 이미지 타격을 주었으며 스가 내각에게도 대형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시네마현의 마루야마 지사는 17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올림픽 성화 봉송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시네마현 성화 봉송 실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쿄도의 대응에 불만이 있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화봉송은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각 현이 성화 주자와 루트를 결정하고 자체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네마현도 9천만엔 약 9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체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의 판단으로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화봉송이 3월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시작되어서 7월 23일까지 47개 도도부현을 돌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중간 라인이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마루야마 지사는 다시 성화봉송을 할지는 1개월가량 시일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개최를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일구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도쿄도의 적극적 역학조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은 위급한데 자꾸 숨기고 속이면서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네마현에 대한 시일구 대책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보고 성화봉송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쿄도가 보여준 시일구 대응을 생각하면 도쿄도의 대응 능력에서 개최가 가능한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감염 확대 국면을 맞이한 경우에 도쿄도가 그 상황을 회피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림픽이 개최된 후에 도대체 도쿄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불안하다라고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인데도 도쿄도가 시일구 확산 대책을 위한 조사를 슬그머니 축소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이고 속이는 짓이다 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크게 한 방을 먹은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역학조사 축소에 대해 시네마현이 오해하고 있다, 철저히 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47개 도도부현과 잘 협력하겠다 라며 릴레이 성화봉송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아베와 스가와 모리를 괴롭히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코이케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쿄도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까지 시일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동안 코이케는 도쿄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일구는 스가 내각의 잘못이다 라며 신나게 여론전을 해왔습니다. 코이케는 이런 여론전으로 아베와 스가를 몰아붙였고 조직위 모리 회장까지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케는 강력한 차기 총리로까지 물망에 올랐는데 이번에 크게 한 방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코이케는 빨리 수습하기를 원하지만 시네마현 마루야마 지사의 기자회견으로 다른 주지사들도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토리현의 히라이 지사는 시네마현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이벤트는 신중해야 한다 라고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히로시마현의 유자키 지사도 각 지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라는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테현 지사도 시일구 대책이 우선이다. 확산되는 지역은 당연히 성화봉송을 중단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오카야마현의 이바라기 지사처럼 국가의 입장을 이해한다. 성화봉송에 적극 협력하겠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지사는 이제 와서 성화봉송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당돌한 발언이다. 가나가와현은 성화봉송을 순조롭게 준비 중이다 라고 했고 오사카시의 마스이 시장도 성화봉송 주자와 응원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면 되지 않는가 문제없다. 부흥 올림픽을 위해 성화 릴레이는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네마현 마루야마 지사의 발표 때문에 일본의 각 지사들의 의견이 뒤죽박죽 대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가뜩이나 어려워진 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었다 라며 불쾌해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네마현을 달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일구를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라며 부지런히 수습하려고 합니다. 47개 도도부현을 도는 성화봉송인데 일부라도 중단이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네마현 마루야마의 폭탄 선언에 대해 여론은 이미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시네마현 주민들도 어쩔 수가 없다. 조밀하게 모이면 시일구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흥 올림픽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자로서 달리고 싶다. 라는 성화봉송 주자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화봉송 주자들은 안타깝지만 이해는 된다. 올림픽보다 시일구 대책이 우선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당장 도쿄올림픽을 중지해라 라는 의견이 85%일 정도이기 때문에 마루야마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여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루야마 지사의 발언으로 당장 성화 봉송을 중지해라,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높은 와중에 시네마현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일본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시네마현이 저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에 깜짝 놀랐다, 다른 도도부연보다 마음 편하게 진행할 줄 알았다 라며 놀라워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로 계속 대회 중단 결정을 미루다가 이제는 낭떠러지로 떠밀려가는 입장이 된 일본 정부는 대형 악재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대회 중단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한 명도 없는 무책임한 방관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시네마현의 성화 봉송 중단 사태는 이제 겨우 시작된 아주 작은 폭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크고 작은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자폭탄급 폭망 사태가 생길 때까지 갈 것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참 한심한 꼴입니다.